고생과 안녕하세요. 고인생존계 김비트입니다. 외부 영상은 너무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인 듯 날이 계속 습하고 더운데 다들 힘내세요. 자,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지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은 3분기 불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와 현 시점에서 제 매매 실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벌써 7월이죠. 3분기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기대하고 있었던 3분기 불장은 실질적으로 올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금리 인하인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슈로 많은 돈이 풀렸고 그로 인해 엄청나게 진짜 정말 많은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사건의 수습을 고금리 유지 정책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곧 이루어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미국은 현재 국방비로 얘네가 대충 1천조 정도를 쓰거든요. 이미 미 채권 이자로 1,300조 가량을 이제 1,300조 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보자면 내 생활비가 매달 100만 원인데 대출 이자가 130만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사실상 갭은 더 클 거예요. 국방비 말고 다른 것도 나가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어쨌든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죠. 이 고금리가 장기간 더 길어질수록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짐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과 다르게 나스닥 쪽은 아주 날개를 단 듯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활활 날아가고 있죠. 다만 이게 상위권 테크 기업들이 강제로 약간 캐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일 신고점을 갱신하는 나스닥을 보면서 사실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비트코인은 뭐 하는데 대체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미국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 채권 이자로 이미 오버페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스닥은 지속 신고점을 찍고 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시장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진짜 나 너무 힘들다라는 뉘앙스가 보여질 때 마지못해 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는 채권 이자 내기도 힘든데 나스닥은 계속 신고점이야. 이 친구들 살만한가? 조금 더 이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생각보다 많은 노숙자들과 거지들이 미국 내 길거리에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사는 지인한테 들은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내 민생이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충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고금리로 인해 나가는 채권 이자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민생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나스닥은 신고점을 찍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뷰가 많습니다. 자, 파월과 연준은 데이터 기반으로 금리 인하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매번 이야기합니다. 다만 9월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맴돌입니다. 사실 지금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인 건 알 수 있죠. 금리 인하는 결국엔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 나스닥은 신고점은 이게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미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물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한다면 과연 9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추가적인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11일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새벽이니까. 네, 오늘 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장은 어디 있냐? 이번 주를 눌러봅시다. 수요일까지는 발표를 했고 현재 시장은 이제 YOY 3.1%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3.3%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물가가 연말에 다시 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년 대비로 나눠서 아까 얘기한 YOY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수치상 보더라도 올라가고 있음이 눈에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점부터 이게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21년 7월이 지금 271인데 314잖아요. 올해가.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엔 제가 좀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사실 거의 줄어드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횡보하는 일도 굉장히 드문 게 사실인데요. 다만 지금 보면 23년 9월 선부터 24년 1월까지 307, 307, 307, 307, 306 이런 식으로 23년 9월부터 24년 1월까지 횡보 및 약간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올해 연말에도 물가가 횡보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횡보하지 못하고 현재 움직임대로 지금 보시면 24년 1월부터 24년 지금 6월까지 거진 6에서 14가 됐죠. 한 8포인트 가량이 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서 8포인트 가량이 오른 거죠. 대충 1.5씩 늘어난다고 치면요. 1.5씩 늘어난다고 치면 1.5 이제 곱하기 여기서 7월, 8월, 9월, 10월 그러면 4개월이 지나면 6포인트가 더 오를 거고 여기서 오늘 이번 달 314.07을 더하게 되면 302.07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23년 7월의 데이터를 보면요. 23년 7월 305.1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누기 305.12를 계산하게 되면 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거진 YOY상 4.9% 가량의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냥 산수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물가는 횡보를 시작한 시점인 10월부터 이런 걸 사실 기저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구간에는 물가가 똑같이 올해에도 횡보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물가는 다시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 카드를 9월에 쓰고 싶을 겁니다.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제 무지랭이도 기본적인 상식 베이스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물가 재상승을 미 연준이 배제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매우 고민인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물가가 잡혔습니다. 금리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면 여태까지 수년 지금 거의 한 2, 3년 됐잖아요. 3, 4년인가요? 네. 이 기간 동안 했던 정책과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시장의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생각을 저는 최대한 그래서 배제하고 싶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생각 정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는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스닥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이유? 아니 크립토 시장이
부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죠.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에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는 돈줄 자체를 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빌미로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이걸로 뭐 서클 대표가 유럽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루트를 뚫었다라고 좋아는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굳이 정부에 눈밖에 나면서까지 선로를 틀어서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이제 곧 다가올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에 앞서서 사실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ST 이더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풍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립토판엔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미 정부 혹은 SEC에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내 VC들을 때리면서 역시나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현재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일단 생각이고요. 가격대만 보더라도 사실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물 ETF 거래 시작이 눈앞에 있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이더리움을 좀 매집 중인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저희가 수년 동안 비트코인 ETF 막 외치면서 되니 안 되니를 하면서 거짓 뭐 한 6년, 5년, 6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선가에선 천천히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최근 뭐 22년 말부터 23년 한 하반기까지는 거진 매집의 과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뭐 한 25K까지 엄청나게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꽤 길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사실 이렇게 많은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그리고 다른 알트들에 비해 이더리움의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은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 어쨌든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은 약간 억가의 분위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미 대선이 조금 가까워지면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트코인은 3월 대비 고점 대비라고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에서 80%가량이 빠진 것이 사실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한 30% 이거는 빠졌다고 보기엔 뭐하고 조정 정도 뭐 솔라나는 한 45% 정도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3분기에 불장을 예상할 수 있는 뭐 3분기에 우리가 불장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거래 시작이죠. 비트코인 ETF와 비슷한 효과를 내줄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 입장에선 특히나 뭐 이더리움 관련된 친구들 입장에선 정말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찌라시로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시작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거니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이든 언제든 사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홀딩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는 미 대선으로 인한 긍정적인 시장의 훈풍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밀어주면서 바이든 쪽에서도 무작정 배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게다가 상위권 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나날이 이어지는 신고가 행진에서 이 돈의 흐름이 언젠가는 크립토 쪽으로 다시 한번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합쳐진다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신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제 업비트 잔고는 고점 기준 마이너스 18% 정도인 상태이고요. 현금 보유량은 15% 정도입니다. 오늘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3분기 시장이 꽤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연초부터 계속 7, 8, 9부터 조금 괜찮을 거다, 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중간의 갭에서
얼만큼 빠질지 모른다라고 이제 뭐 멤버십에서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이만큼이나 알트코인들이 빠질지는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확실한 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무조건 간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버리겠습니다. 차트상 잠깐 보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현재 지금 요 구간에서 비비고 있는데 200일선 EMA 200일선에서 비비고 있는 상태인데 차트상 상단에 하락 추세선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얘랑 요 친구랑 요 친구 이렇게 두 가지 선이 보일 거고요. 저는 이 부근까지 사실 쭉 다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7K 정도 부근까지 도달을 한다면 얼추 현금 보유량이 50% 67K 도달 시 현금 보유량이 얼추 50%까지 현금 보유량이 50%까지 늘어나도록 예약 매도를 사실 쭉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50%의 물량을 남기는 이유는 저 상단 추세를 뚫으면 좋겠지만 결국엔 뚫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쭉 예약 매도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텔레그램에 가끔 올리기는 하는데 예약 매도 걸어놓은 거 이따가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선생님 저는 현금 보유가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 자리에서 저라면 54K, 51K, 48K, 45K까지 조금 넓게 매수 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멍청하게도 미리 사서 물려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장의 대응은 좀 아쉬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엔 남은 현금 25%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5%까지 막 다 사서 풀코인으로 막 가자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아래로도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조금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정말 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보면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사서 물릴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비트코인 ETF의 효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알트코인들의 가격 보면 진짜 약간 태초 다 왔나? 지하실 이거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아닌가 이 정도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K까지 조금 생각을 넓게 열어두고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준에서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빡빡하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넓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트의 하락세가 진짜 거셉니다. 마이너스 75%, 80% 이게 복구가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3분기 불장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3배에서 4배가 이제 3배에서 4배, 3배, 4배, 5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솔직히 쉽지는 않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영상이 너무나 길어져 버린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화요일, 목요일 고정에 그리고 토요일도 제가 큰 스케줄이 없다면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최근 부진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뭐 반꿀이든 응원이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료 카톡방도 있고 멤버십도 있고 레퍼럴도 있습니다. 저희도 공짜로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고해도 너무 밉게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